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인 인생 여주인의 주인장 힐즈입니다. 오늘의 여주인 시작합니다. 영화 토탈 이클립스를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천재시인 랭보와 유명시인 폴 베를렌의 대화가 떠오르는데요. 랭보가 폴 베를렌의 초대를 받고 그의 집에 갔을 때 랭보는 그의 집에 물건을 훔치다 걸려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자 폴 베를렌은 그를 탓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면 훔쳐서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 어려서부터 도벽이 심해서 무엇이든 훔치는 버릇을 가진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런 버릇의 정도가 고집스러울 정도로 심했기에 훔치지 않고서는 못 베겼다고 합니다. 매로 심하게 맞아도 고쳐지기 힘들었습니다. 그 버릇의 이유는 그 아이가 겪은 가난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자였다면 그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역설적이게도 이 아이가 자라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신임을 얻는 아나운서가 되는데 바로 손석희님이십니다. 그는 학창시절 아버지의 사업에 잦은 부침이 있었는데요. 잘 되면 당시 흔치 않던 아파트에서도 살고 못 되면 걸어 올라가기 버거운 달동네의 허름한 집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이사만 학창시절 내 30번을 다녔다고 하니 그 정도를 실감할 수 있겠네요. 한 번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방에서 TV를 보는데 천장에서 흙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의뢰 있는 일이니 그러려니 했지만 그게 심해지자 방 안에 물건을 빼고 집에서 나왔는데 순간 천장이 무너져 큰 사고를 면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의 성격도 특출나진 않았습니다. 그가 중학교에 입학할 땐 중학교 입학 시험이 없어진 평준화 1세대라서 중학교 입학 후 학생들의 우열을 가리기 위해 시험을 보았는데 우등반에 속해야 저녁 보충 수업을 받을 수 있지만 그는 열등반에 속해서 학교가 끝난 뒤 집에서 머물며 놀았기에 공부하는 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자 당연히 실력은 떨어졌고 명문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 후기로 지망한 휘문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지만 이게 그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의 평소에 단정하고 지적인 모습이 그 당시에도 보여졌을까요? 그는 선배들에 이끌려 방송단원이 되었고 난생 처음 방송실에도 들어가 방송을 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의 아나운서가 되는 초석이 됩니다. 그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조용하게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이지적인 성격이었을까요? 그 반대였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에게 조울증 끼가 있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의 성격이 들쑥날쑥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의 후배 아나운서가 어쩔 땐 그가 불같이 화를 내고 평소에는 온화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고집센 걸로 유명한데요. 그의 초등학교 2학년 생활기록 부에 이 학생은 고집이 똥고집이라고 적힌 걸 보면 그 고집의 정도가 짐작이 갑니다. 아버지 사업의 부침에 따라 환경이 결정된 학창 시절이 끝나고 그는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재수 끝에 국민대학교에 들어갔죠. 좀 더 나은 대학교에 들어가고자 대학생활 중 공부하여 입시를 2번 더 봤지만 실패하여 결국 국민대를 다니기로 합니다. 그의 고집도 대단하네요. 그는 군대 전역 후 고등학교 때 지인들의 권유로 아나운서를 지원했고 합격합니다. 그의 어릴 적 똥고집이라고 표현되는 성격 때문일지 몰라도 그가 국가에 꼭두각시 노릇하는 언론에서 일하는 것에 자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했기 때문이기 말이죠. 그 유명한 땡전 뉴스, 즉 밤 9시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라는 멘트로 시작하는 걸 희화화한 표현이지만 그에게는 괴로웠기에 1992년에 방송민주화운동 및 파업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는 이로 인해 체포되었고 주동자로 몰려 영등포 구치소에 20일 동안 지하의 독방에 갇혔습니다. 전등 스위치도 없던 독방을 그의 고집이 버티게 해준 것이었죠. 50일이 지나 파업이 끝나고 했던 인터뷰에서 실체는 분명하지 않더라도 지금껏 일생에 지켜온 어떤 일관성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제 자신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여 그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더불어 40세가 넘은 늦은 나이에 유학을 간 이라도 그가 남들과 차원이 다른 고집스러운 성격을 지녔다는 걸 보여주네요. 하지만 그는 그의 고집을 다했던 MBC 방송국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쫓겨난 거죠. 당시 정권의 압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방송국의 선택이었다고 관계자는 말합니다. 쫓겨나는 그도 마지막 라디오 방송에서는 목소리가 떨리고 잠겨서 많은 일을 아쉽게 했죠. 그와 그의 팬들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결국 그는 JTBC라는 종편 채널로 이동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이동에 대하여 의아해했죠. 회사 내 높은 직위를 보장하는 조건이었고 JTBC는 보수적인 매체인 중앙일보가 운영하는 채널이었기에 그의 중립적인 스탠스 보도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삼성. 하지만 그 예상을 깨고 삼성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몸 담았던 방송국에서도 쫓겨났어도 그의 고집은 멈추지 않은 것이었죠. 그의 이러한 태도에 MBC, KBS, SBS 같은 메이저 방송국의 뉴스를 제끼고 시청률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세월호나 최순실 게이트 등의 굵직한 사건들을 보도할 때는 손석희가 믿을만 하다면서 사람들은 그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한 방송국의 대표가 아닌 한 국가의 대표 언론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 가난에서 비롯된 고집스러운 도벽으로 시작한 그의 고집은 잘 다듬어져서 현재 많은 이가 신뢰하는 언론인으로 승화된 것이죠. 현재 조주빈, 김웅 기자들과의 스캔들로 잠시 방송 일선에 물러나 있지만 그의 고집으로 이겨낼 거라 믿습니다. 쫄지 맙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